네, 동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천부경의 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천부경 그러면은 여러분들 천이야 뭐 하늘을 뜻하는 건 알 텐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으로 보이는 하늘과 존재를 존재케 한 그 근본되는 그 자리 자체를 또 천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의미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로고 개념이 있기 전에는 이 천 자체를 하나로 봤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로 표현했고, 제로고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천에는 제로와 1이라는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무와 허, 공의 영역인 영과, 그래서 그 하나라는 1이라는 그 숫자를 동시에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부라는 말이 뭘까요? 천부경 할 때. 통상 우리가 인간에게는 하늘이 스스로 주어진 인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천부인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라는 말은 갖다 붙인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부적 하는 말 아시죠? 요즘 한참 대선판에 우리 윤 후보가 손가락에 왕자 쓰고 나와가지고 뭐 그게 부적이냐 하는 소리 많이 하고 있는데, 몸에다 갖다 붙이는 것을 부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천부라는 말은 하늘이 내한테 갖다 붙인 것, 이걸 갖다 우리 천부라 그러죠. 그 갖다 붙인 그 진리가 천부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부터 3까지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4를 제가 이제 하나에서 발생한 그 파도를 1이라 그랬다면 하나와 둘은 동일한 거죠. 형태만 달리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창조가 일어나게 되면 3이라 그랬는데 3을 창조의 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는 말이죠. 한번 창조가 되면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4라는 숫자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결국 천이라는 이 개념, 즉 하나와 제로라는 개념에서 본다면은 시간과 공간과 범위라는 이 자체도 없다는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늘의 개념에서 본다면은 아주 여기 재미가 있습니다. 1, 2, 3, 4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그 둘 자체는 하나 속에 포함된 둘이고, 그 나온 그 둘과 합해 가지고 새로운 다시 한번 창조가 되는 게 셋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동양학에서는 말이죠, 삼태극이라고 이름 붙여진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 태극기 원조가 삼태극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 어떤 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태극과 무극과 황극이라고 합니다. 삼극은. 근데 이걸 설명할 때는 말로 이렇게 합니다. 태극은 곧 무극이다라고. 그 극이 없다는 소리죠. 극이란 말은 말이죠, 완전히 정점에 달아가지고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극한 정성이다 그러면 극에 이르러서 더 이상 오를 데 없는 그 정성을 지극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태극이란 말은 하도 커가지고 더 이상 올라올 데가 없는 그 거대한 그 무엇을 태극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태극은 극 자체가 없다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무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천변만화하는 이 변화는 태극과 무극에서 무엇이 그 변화를 주도하느냐, 이걸 황극이라 그랬죠.
지금 말이요, 우리나라 정부의 로고를 보면 말이죠, 세계의 극이 뱅뱅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삼태극의 원리를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걸 따가지고 우리 대한항공 그 마크도 그 삼태극 원리죠. 근데 그 안에 고전에 있어서는 삼태극이 한 점에서 그대로 세계로 다 분리되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삼태극이 형성되었는데, 지금 정부 로고나 대한항공 마크는 그 어떻게 한 점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사이를 두고 이런 식으로 로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고, 그것들이 전부 하나의 형태로 에너지로 모아진다는 뜻에서 아마 그렇게 로고를 만든 사람이 쓴 것 같은데, 어쨌든 1, 2, 3은 아마 대략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4라는 것도 시간과 공간과 범위를 가지고 있다게 된다면은 4라는 숫자도 그런 철학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 우리가 수라고 이야기하면 1, 2, 3, 4 쓰면은 그냥 머리에 확 떠오르는 게 글자로 그려진 1, 그려진 2, 그려진 3 이런 식으로 머리에 떠오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고정된 관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수를 철학적 개념으로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부경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수의 개념을 딱 숫자로 쓰여진 1, 2, 3, 4, 5, 6, 7, 8, 9 요 레벨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1 그러는 순간에는 하늘이 팍팍 떠올라야 되고, 그 하늘 그 자체도 눈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의 근원되는 하늘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떠올라야 되며, 2라고 했을 때는 그 하늘이 탄생시킨, 지구로 본다면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탄생시킨 땅과 바다가 연결되어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 생명 현상들, 이걸 2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하늘이 탄생시킨 이 땅의 에너지, 그 땅의 동식물과 삼라만상들, 이것들이 그대로 하늘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재창조를 합니다. 즉, 사람은 하늘로부터 에너지를 갖다가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발견된 이 땅을 디디고 있는 이 양발 속에서도 에너지가 다 그대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상호 호환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들은요, 뿌리를 땅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부터 에너지를 뽑아들이고 하늘로부터는 에너지를 잎을 펼쳐가지고 받아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에너지를 창조해내죠. 결국 뿌리는 땅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장류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은 뿌리를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이거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이 생각은 인체의 에너지 흐름도를 봐가지고도 확실히 됩니다. 우리 뇌는 하늘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창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속성이 제가 그랬죠. 창조하고 유지하며 파괴를 한다고. 그래서 하늘이 만들어낸 이 에너지들은 스스로가 만들어냈을 때 절대 불변의 위치에서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만들었던 걸 조금 가지고 놀다가 그대로 소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재창조를 하고 가지고 놀다가 파괴하고, 요게 창조, 유지, 파괴의 3변의 법칙이, 이게 환극의 법칙과 동일합니다. 태극, 무극, 환극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원래대로 또 돌아가죠. 이 세계의 변화의 법칙이 다시 원래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셋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이 사상을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3.1신고라고 해설서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우리 수의 개념에 있어서 말이죠. 1, 2, 3, 4까지는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요, 5
오라는 이 수가 참 재미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자의 오의 개념이 떠오르십니까? 이게 하늘, 땅, 하늘은 형이상학이고 땅은 형이하학 현 물질계입니다. 그 중간을 연결시켜주는 게 선을 한번 딱 그어봅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 주고받고 하는 교환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늘과 땅을 연결할 때 고정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로 연결한다.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싹 금을 하나 곡선을 꺼놨습니다. 이 오의 한자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숫자로 설명하자면요. 1, 2, 3, 4 이거는 형이상학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창조와 시간, 공간,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5라는 숫자를 딱 중간에 두고 6, 7, 8, 9라고 하는 형이하학 현상계를 갖다가 6, 7, 8, 9라는 수로서 설명을 한 겁니다. 9가 꽉 차 있거든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가득 찬 극의 영역, 이게 9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6, 7, 8, 9 요거는 아마 내일쯤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5라는 숫자는 6, 7, 8, 9를 연결시켜주는 형이상과 형이하를 연결시켜주는 수입니다. 이게 현상계에서 드러날 때는요. 손가락과 발가락의 숫자로서 그 형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지구를 5대양 6대주라고 하고 인간을 5장6부라고 할 때 5라는 이 숫자는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연결시켜주는 그 수가 됩니다. 어떻게 연결하느냐? 3과 4를 형이상학에서 창조됐던 3이 시간과 공간을 가지게 됐을 때 물질계 영역으로 연결시켜주는 그 수, 이것이 5입니다. 이게 숫자를 갖다 이렇게 쭉 설명하다 보니까 6이라고 하는 탄생의 수, 그리고 물질계의 근본을 이루는 수, 그리고 형이상학이 다시 물질계로 드러낼 때는 3, 4가 합해서 어떻게 7이 되는가. 거기서 천지 우주 사방에 존재하는 것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는 8의 수, 드러내며 거기에 이르게 되면 꽉 찬 9에 오른다가는 9의 수. 요거는 내일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요 1부터 9까지의 수 개념이 다 이해가 되면은 천부경 첫 마디 하늘 자리, 두 번째 마디 땅의 자리, 세 번째 마디 사람의 자리. 이 천부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천부경 전체를 가르는 큰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알면은 주역의 1부터 9까지의 수, 그리고 괴와 효의 영역, 왜 8개의 자연현상에 나머지 중궁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궁을 만들었는가? 왜 구궁8개법을 만들었는가? 결국 주역에 근본되는 것이 천부경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은 4와 5까지 천부경 영역에 대한 수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일 다시 천부경 제3강조에서 뵙죠. 고맙습니다.